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강원도에서 솔방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먼지님들. 저 또한 한때 영화학도였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괄호하고 백수라는 타이틀 아래에 이곳저곳 떠도는 중인 작은 시골 먼지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마음의 준비 없이 어쩌다 취업을 해서 얼레벌레 회사 생활과 쉬는 주말엔 작은 단편 현장에 다니는 삶을 살다가 마음이 지쳐 작년엔 제 첫 작품 딱 하나만 제작하며 보냈어요. 지금은 후반 작업 비용 만들려고 이리저리 치이며 알바를 오지게 하고 있는데요. 먼지 선배님들의 팟캐스트 덕분에 작년 한 해가 무척이나 다채롭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팟캐스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덕분에 작년을 버텼어요. 아무튼 본론입니다. 제가요, 올해 만난 남자친구와 곧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저흰 장거리 커플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남자친구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 조건이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요,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걱정인지 잔소리인지 구분이 어려운 말을 많이 해서 피곤해 죽겠어요. 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결혼을 하지 왜 동거냐,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등등. 우리 엄마도 안 하는 부정적인 말을 잔뜩 듣고 나니 대가리 꽃받친 저도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우주먼지님들은 애인과의 동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뵐게요. 작은 시골먼지 솔방울 드림. PS. 제 최애 에피소드는 학교 작품 제작 중에 애호박전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회차입니다. 이걸로 제 레전드. 지인들 영업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피곤하고 점점 웃겼어요. 하트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반갑다. 영화학과 졸업하시고 프리랜서시면은 똑같네. 완전 나야, 나랑 너야, 너. 너도 동거하잖아. 맞아, 똑같네. 너네. 아니 그래서 이거 팟캐스트 시작할 때 약간 나랑 비슷한 이런 영화 하고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또래. 근데 만나서 너무 신기해. 맞아. 실제로 그렇게 들어주는 분이 있었다니. 맞아. 그 애호박전 에피소드가 최애라는 걸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어. 그녀에 대해. 뭔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감 포인트, 후반 비용을 벌기 위해서 오지게 알바하고 있다는. 참 진짜 영화가 찍은 것까지가 반이고 그 다음부터 또 반이야. 맞아. 진짜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후반 비용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야? 색보정 이런 건가? 편집, 사운드, 음악, 색보정, CG, 자막 여기까지. 아무튼 동거하신데 곧. 근데 거의 확정이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냥 동거도 아니고 지역을 옮기는 거니까. 그치. 그 맞아. 사람이랑 같이 살려고. 맞아.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 나는. 맞아.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아. 맞아. 동거보다도. 그럼 그 지역은 그 남자친구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건지. 맞아요. 뭔가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제일 걱정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 같이 영화 하는 사람들이랑 인맥이나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지역 가면은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 물론 전에 하던 사람들이랑 할 수도 있지만 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될 것 같아. 어쨌든 동거에 대해서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생각이 궁금하다고 한 것 같고. 좋게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 네. 저도 뭐 할 수 있다면 하고 헤어지면 어떡하냐? 헤어지면 되지. 그치?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그때 뭐 짐 나누고 하면 되지. 맞아. 우리 죽을 걸 알면서도 살잖아요. 그건 그런데 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동거는 너무 뭐랄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이야. 맞아. 그냥은 그렇게 얘기했었지. 동거 그때 내가 고민했을 때? 맞아. 초아가 동거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애들은 다 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랬는데 나만 생각해보라고 했어.
그 약간 동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이런 것보다는 보통 그 동거를 하자고 먼저 권유하는 게 남자들이더라고. 그래서 권유를 받고 권유를 받고 고민하고 있는 그 포지션의 친구들의 고민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내가 듣기에는 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엄청 하고 싶었으면은 나 할게, 나 해, 나 하기로 했어.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 해 이렇게 될 텐데 동거 하자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답하게 되는 것 같아. 너가 확신이 없는 것 같으면은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한다든지 미뤄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어. 그러게. 여자 동거는 그럼 어떻게? 여자 동거? 그거를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뭐 그게 로맨틱한 관계인지 아닌지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 그 제안을 받고 자기가 뭔가 고민이 생겼고 이거 해서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다는 걸 자기가 인지를 해서 이거를 좀 재줘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면은 나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 거지. 안 하면은 그런 고민들이 없는 거니까. 근데 동거를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갑자기 메리트가 있어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단점이 난 더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같이 살잖아. 그거는 확실한 이득이잖아. 근데 나는 그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없고가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어서. 그럼 그럴 수 있겠다. 그걸로 얻는 이득보다 같이 살아서 더 서로의 감정이나 신경을 더 거슬리게 하고 그렇게 돼서 멀어질 여지가 더 생긴다면은 원래 내 돈대로 내 집에서 나 혼자 살고 그 사람은 거기서 살고 그냥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이게 나는 좋거든. 근데 뭐 일단은 그 사연은 남자친구랑 사연자분은 합의가 된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애인과의 동거는 저는 경험을 얘기하자면 진짜 막 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산 적은 없지만 저도 자취 경험이 많고 자취하는 사람과 사귀어본 적도 있으니까 약간 딱 동거라는 말만 안 했지 같이 지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아예 진짜 아싸리 막 계약서를 쓰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저도 이제 정확한 경험은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건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세이브가 되고 일단은 집에 가면은 누가 있는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좋았던 것 같고 같이 밥 해먹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은 약간 오늘은 좀 설레고 싶어? 오늘은 좀 진도를 나가고 싶어. 근데 너무 내 옆에서 밥하다가 양치하고 온 사람이랑 뭐 하기가 좀 새삼스러워. 가족이 돼버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것만 좀 어떻게 하시면. 근데 그거는 오래 만나면 동거를 안 해도 오래 만나면 좀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럴 수 있지, 그치. 근데 이제 게다가 같이 산다. 그러면은 약간 곱하기가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생활이 돼버리니까 진짜.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안 좋은 건 없었던 것 같고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 사연자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한 34살이니까 제가 만약에 누구랑 동거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 들을 것 같긴 하거든요. 차라리 결혼을 하지. 근데 뭐 하는 얘기는 뻔한 얘기인데 뭐 의미 있나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흔들리거나 뭐 좀 걱정되신다면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건 그냥 그거고 난 상관없는데 왜 저래? 그럼 그냥 근데 안 그런 건 하셔도 있는 것 같아. 나도 뭐 내가 생각하기엔 특별히 걱정되는 거 없어. 근데 워낙에 걱정되는 일처럼 얘기를 하고 그 동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동거하는 특히 여자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남들이 그냥 괜히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하지 왜 굳이 그렇게 하냐거나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나는 잘 모르지만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나? 이런 걱정? 나는 지금은 하고 싶고 모르겠는데 장점밖에 모르겠는데 뭔가 안 좋은 점이 더 내가 생각 못한 게 있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 지금 얼마나 됐지? 나 한 10월 말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그럼 얼마나 한 된 5, 거지? 6개월? 5개월 정도 됐나? 어. 그래요. 어때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좋아요. 일단 잘 맞을 것 같고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은지 충분히 이미 알았어. 나도 둘 다 자취하고 있었고 서로의 집에서 잠을 잔 적도 많고 그래서 그래도 근데 하기 전에는 왠지 하고 나면 막 싸우거나 불편한 점들이나 막 이런 게 엄청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거가 없고요. 그냥 내가 일단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게 좋아. 그래서 덜 우울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싸우거나 이러는 일도 오히려 더 줄은 것 같고 그다음에 서로 눈치를 보니까 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람같이 살게 되는 거? 제때 뭐 밥 먹고 이러는 거? 제때 밥 먹고 치우는 것도 제때 집안일도 하고 덜 미루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진짜 싫어하는 미루고 싶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조금씩 다르니까 나는 예를 들면 설거지 계속 미루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근데 걔는 설거지는 별로 두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걔가 주로 이제 설거지를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걔가 빨래를 이렇게 자주 돌리고 이런 거를 낮 시간에 못하는 스케줄이기도 하고 그걸 어려워하는데 또 나는 다 나눠서 빨고 싶고 그래서 거의 맨날 돌려야 된단 말이야. 난 눈 뜨면 바로 세탁기부터 돌리고 빨래는 내가 거의 담당을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내가 더 맞는 거를 할 수 있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좋고요. 그래서 뭔가 더 원활하게 잘 굴러간다 집이. 그다음에 그냥 뭐 밥 해 먹고 이런 것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운동도 원래 아예 헬스장을 끊을 생각도 안 했었지만 이제 같이 살면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같이 가니까 그래도 덜 싫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들을 할 때 덜 싫다. 또 뭔가 내가 적었던 것 같은데 돈 아끼는 거? 그것도 당연히 있고 나는 내가 먼저 들어올래?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라고 한 계기가 있어? 걔는 원래 월세 원룸에 살았는데 그게 만료가 돼서 집을 구해야 되는 시기였어. 근데 걔가 사는 동네가 또 비싼 동네여가지고 월세도 많이 내고 있는데 되게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나랑 동생이랑 살다가 투룸이고 꽤 넓은데 동생이 또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가지고 나 혼자인데 공간이 막 남아 돌아.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라고 하면은 걔는 월세 아끼고 나도 둘이서 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 공간을 잘 맞아. 쓰는 거 아닐까?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좀 약간 무서운 거 은근히 혼자 살 때는 신경 맞아. 쓰여가지고 막 괜히 불 켜놓고 나가거나 무서울 때가 종종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랑 있으니까 그런 걸 덜 느끼는 것 같고 좀 마음이 편해진 건 있는 것 같고 원래는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지 않을까 하고 그걸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예 그 계좌를 같이 얼마씩 부어가지고 거기서 공동 자금으로 쓰는 거 그게 이제 같이 살면서 초반보다 지금 훨씬 더 비율이 많이 늘었어. 원래는 뭐 어떤 것들은 그냥 내가 따로 내고 어떤 것들은 네가 따로 내고 뭐 장 보거나 뭐 이런 걸 위한 공동 비용을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하여튼 좀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다 공동 계좌로 돌리고 공동 계좌에 돈을 그냥 더 많이 넣자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지금 내 그 가계부의 문제가 그게 내 계좌인데 내가 얼마 쓰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공동 계좌로 결제가 되는 게 쌓이니까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비교를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니까 그냥 내 다른 개인 카드 비용은 훨씬 카드값은 낮아지고 하기는 했어. 그 정도 있네요. 그리고 아마 함수는 건강도 더 좋아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더 혼자 살 때보다 잔소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몸이나 정신적으로나 더 자기를 이렇게 챙기게 된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너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난 초아가 처음에 얘기할 때 무조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약간 강경파였는데 강경파. 왜냐면 짐을 계속 옮겨 다니고 있었고 그때. 맞아. 그리고 뭔가 초아 성향상 같이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낄 것 같다는 그냥 내 편견 같은 그런 것도 있었었고. 맞아. 얘가 그냥 막 언제 만나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밤이 되면은 밤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보는 거고 여기로 오는 거고 그게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 아 근데 이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남녀 커플의 경우에 동거와 레즈 커플의 동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있었던 자리는 아닌데 제 이제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왜 레즈들은 사귀자마자 같이 사냐. 왜 고양이 키우고 맨날. 맞아. 누구 막 생각나고 막 많이 본 것 같고. 약간 되게 스테레오 타입이거든요. 사귄 지 막 2주 됐어. 근데 집 합쳐. 그러고 막 고양이는 누가 하나 키우고 있었거나 이미 아니면 같이 입양해. 그래가지고 같이 살아. 근데 심지어 원래 살던 동네도 비슷해. 뭐 마포 서대문 어디야. 은평 뭐 여기 어디야. 연희동 막 이런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오히려 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팩트는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보다 훨씬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돈이 별로 없어요. 레즈비언들. 제 피셜이에요. 슬프다. 네, 제 피셜이고 뭐 내 생각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 별로 없어. 근데 게다가 두 번째로 원 가족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본가에서 살고 있기는 또 힘들어. 근데 혼자서 살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그래서 본가와 사이가 안 좋은 가난한 레즈비언들은 사귀면 무조건 같이 살게 되고 게다가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 제도상.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이제 제도상은 아니어도 그러고 싶은 욕망이 더 크고 그래서 뭐 같은 집에서 막 살림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로 어떤 정서적인 그런 거라도 채우고 싶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또 이제 애기도 나올 수 없으니 근데 또 이제 고양이 강아지 같은 이제 친구들을 애기처럼 키우면서 약간 부부의 역할도 하면서 그런 게 어쨌든 삶의 반려자가 필요하고 특히 여자들은 혼자 사는 거가 어쨌든 좀 두려울 수 있으니까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너무 빠른 삽시간에 마치 그러려고 사귄 것처럼 마치 바로 집 합쳐. 바로 또 어쩜 또 계약 기간이 또 끝나. 그래가지고 바로 뭐 같이 살기로 했어. 막 이래.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헤테로인 친구가 그 친구는 남자친구랑 되게 오래 만났는데 다른 레즈인 친구가 너네는 왜 안 합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는 그렇게 레즈들처럼 쉬운 게 아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커플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친구끼리 같이 산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게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쵸. 남녀가 같이 산다고 하면 무조건 커플이라고 생각을 무조건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다 알려지는 걸 각오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동성 커플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막 그냥 친구끼리 산다고도 생각을 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치. 그래서 커밍아웃을 안 하고 싶은 경우에 그냥 뭐 룸메이트랑 뭐 하우스메이트랑 같이 살아라고 하면은 굳이 얘가 내 여자친구인지 그냥 하우스메이트인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막 남자랑 살아. 근데 룸메이트가라고 하면은 뭐 대도시의 사랑법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커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것들을 다 오픈해야 돼 버리는 거죠. 맞아. 원하지 않게. 그런 것 같고. 어렵다. 어려워요. 사연자분이 동성 커플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저의 경우만 얘기하게 돼서. 근데 확실히 나도 남자친구 집을 많이 가서 자고 그랬어가지고 뭐 큰 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같이 사는 거는 더 많은 게 이제 얽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오잖아. 돈이 제일 클 거고 아마. 뭐 많은 것들 이제부터 같이 사는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정확히 따지기 어려운 그러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도 그런 게 명확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원래 이제 동거한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었는데 엄마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진 표정으로 근데 내가 막 처음에 그냥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고민 잘 해봐라. 근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아빠도 나중에 엄마한테 전에 듣기로는 뭔가 화가 났었다가 뭐 하는데 아빠는 주로 화가 났었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 길모걸스? 맞아. 그게 뭐야? 그거 미드? 미드? 얘 되게 오래된 옛날 미드. 완전 걸스 나오는 girls 이거? 근데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좀 차분한 모녀 이야기인가? 그래서 약간 좀 시종일관 차분한 느낌의 드라마 아니야? 시트콤인가? 모르는데 그냥 완전 그 뭔가 하이틴 하이틴물 같은 그런 포스터였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그거를 보면서 좀 이해했다는 듯이 미드의 순기능 아니야? 그 미드도 근데 진짜 옛날 거야. 2000년대 초반인가? 그게 지금의 아빠의 속도와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저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치. 이렇게 이해했다는 듯이 얘기를 나중에 전에 듣고 나는 아빠가 일단 그렇게나 언짢았다는 거를 잘 몰랐다가 근데 또 알아서 또 드라마를 보고 이해를 했다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 그런 얘기 했거든. 그 길모걸스의 어떤 부분이 아버지 마음을 변하게 한 거지? 이러면서. 근데 우린 둘 다 안 봤으니까. 나도 안 봤는데. 저도 몰라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처음에 그 얘기했었을 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가 뭐 그 집에 왔다 갔다 평소에도 했다고 하지만 그거랑 동거하는 거랑은 훨씬 이거는 더 큰 문제고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때 프랑스에서는 이라고 예시를 막 들면서 뭐 이름이 뭐지 그 걔네 팍스인가? 결혼 제도가 아니어도 같이 사는 동거인들도 뭔가 결혼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예시로 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언제 뭐 만들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딱히 뭐 보장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뭐 쓰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야. 필요하다고. 그래서 좀 당황했지만 알겠다. 찾아보겠다. 계약서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약간 처음에는 너무 말이 오글거려. 동거 계약서? 약간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드라마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돼가지고 이게 진짜 싫은데 앙숙인데 너랑은 절대 눈 맞을 일 없어. 우리 둘이는 절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 금지. 맞아 금지. 막 그런 거 쓰는 계약서 줄 넘어오지 말고 막 절대 날 좋아하게 되지 말아라. 맞아. 야 내가 그럴 리가 있냐 막 친구한테 술 먹으면서 그런 것만 생각이 났었는데 재밌게 사네 쟤. 근데 찾아보니까 뭐 그냥 완전 간단하게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막 그런 게 있었어. 재산 서로에 대한 어떤 재산 상황 같은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비싼 물건들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놓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같이 사는 물건들이나 뭐 생활비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적어놓고 이거를 이제 파기해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뭐 비밀 유지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같이 사는 유지? 기간 동안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모르겠어. 난 사실 그거를 내 거에는 안 썼던 것 같거든. 썼나? 약간 그런 건가? 막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밀 유지의 조항이 자주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의무 이러면서 누구누구의 의무 뭐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하면서 이제 서로 상대방한테 원하는 거 막 이런 거를 좀 써놨더라고요. 근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고 뭐 우리도 어쨌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어려운 말 이렇게 막 쓰고 하면서 이런 건 필요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빼고 근데 이런 건 좀 써보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맞춰서 쓰는 게 좀 재밌고 그래서 막 엄청 길어졌어요. 이 내용이 점점. 처음에 막 동거의 목적 막 이런 거부터 제 1조 막 이러면서 썼거든. 근데 막 온갖 어려운 말 다 갖다 쓰고 좋은 말 다 갖다 쓰고 왠지 막 잘 진짜 쓰고 허용인데? 쓰려고
하니까 왠지 막 잘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슨 그 성평등위원회에서 뭐 그런 성평등 뭐 매뉴얼 이런 거 만들 때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밤새고 이거 이 단어보다 이 단어가 더 낫지 않을까? 비공식적 뭐 이 단어가 근데 무슨 뜻이지? 막 이러면서 미력과 압력에 의한 그럼 이 1번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밑에 주석으로 달아놓고 막 이러면서 끝도 없이 카페에서 해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이거.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고 일단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근데 동거 왜 하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야. 목적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는 좀 잘 모르겠었던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정리를 하게 돼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뭐 의무, 뭐 공통의 의무 막 이런 것들도 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내가 걱정되는 거는 뭔지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미리 다 얘기를 하고 난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하겠다 이런 것도 약속도 받고 그러고 시작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동거 계약서 내용 알려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함수한테 허락을 받고 왔거든요. 이 계약서의 내용들을 얘기를 해도 된다고. 일단 제 1조에는 동거의 목적이 있는데요. 본 동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각자 살 때 들어가던 돈, 시간, 체력을 아끼기 위함이다. 2. 연애 관계를 안정시켜 두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3. 각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상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상호 발전. 막 이런 말 쓸 때 왠지 기분 좋아. 4. 반려인간으로서 두 사람의 돌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는 기간 해가지고 기간은 그때 한 1년 정도를 일단 쓴 다음에 뭐 나중에 뒤에다가 이거는 뭐 별말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막 이런 식으로 쓰고 부칙. 그다음에 3조의 재산사항 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집 전세 보증금 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가전들 쓰고 그다음에 얘가 가져오는 가전 같은 것들 쓰고 처음에는 얘가 무슨 진짜 어이없게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가 얼마짜리라고 여기다가 또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뺐고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내 적금 이런 것까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4조의 공통사항 1번이 각자의 수익은 각자 관리한다. 단 공통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2번에 고정비용에 대해서 이제 대출이자 전세 대출이자를 함수한테 내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써놓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관리비나 공과금 등 고정 지출에 대해서 내가 내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또 걔가 내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뭐 나 이거 아직도 이해 못했어. 얘가 수학 공식을 여기다가 써놔가지고 이게 뭐야? 뭔가 짜증나. 뭐 A부터 몇 가지를 다 더한 거를 뭐 어디에서 빼가지고 그걸 2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뭐 이체한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아무리 이거를 계속 머리에 넣으려고 해도 입력이 안 돼서 결국엔 이거 나중에 수정을 했고요. 다 그냥 공동 계좌에 넣어서 거기서 다 빠져나가는 걸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공동 생활 자금 여기에 이제 돈을 우리가 매달 넣는데 그 돈을 넣는 그 비율을 똑같이 넣는 게 아니라 더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넣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네. 북유럽 같이. 북유럽 그래서 스타일로. 그 수익에 비례해가지고 그치. 돈을 넣자. 만약에 수입이 줄거나 하면은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좋네. 네. 또 이제 수학 그 계산 잘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되게 뼈가 있어. 저 말할 때마다. 그런 거에는 믿고 맡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이게 다 공통의 의무인데 공통사항인데 3번이 각자 최소한의 경제 활동과 계획적 자산 운용을 위해 노력한다. 이거 내가 넣자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내가 너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리고 얘가 그런 데서 대학원 준비하면서 일도 줄이고 싶댔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나가는 돈 별로
없게 줄었지만 너가 그 돈을 잘 모으거나 그랬으면 좋겠는 거지? 그냥 놀고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치. 이거를 뭔가 넣고 싶은 거야. 나도 마찬가지로 걔가 이제 나보다 더 잘 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어느 정도 생활비를 공동으로 낼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넣고 싶어가지고 위에 그 공동 생활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걸 넣고 근데 그러면은 일을 못하면 어떡하냐. 일이 없을 땐 어떡하냐 해가지고 일이 없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위한 구직 활동도 해당된다. 막 이렇게 썼어요. 거의 고용노동부 수준이네. 보조금도 주나? 근데 나는 이 구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또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와. 그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쓰니까 그럼 구직 활동이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처음에는 이거 엄청 재밌게 이렇게 막 늘려가면서 썼었고 나중에는 야 그냥 빨리 하자 하면서 이제 그만 쓰자 하고 이렇게 후다닥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에 4번이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기본적인 식사, 운동, 수면을 잘 챙기고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아플 때는 늦지 않게 병원에 간다. 이것도 이제 제가 넣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얘를 막 지금도 잘 챙겨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계속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알아서 너 이제 같이 살면 네가 갑자기 막 큰 병 나가지고 막 우리가 큰 뭐 수술비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도 공동의 어떤 부담을 그러니까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동거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신체나 정신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잔소리 안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써놓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5번에 가사노동과 기획노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가사노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따른다. 기획노동이 뭐야? 이게 나도 그러니까 몰랐던 말이었는데 어디서 막 트위터 같은 데서 봤어. 근데 가사노동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요리하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정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장을 뭘 볼지를 정하고 오늘 뭐 먹을지를 계획하고 빨래를 이번 주에 언제 할지를 계획하고 이런 거에도 상당히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집안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그 계획을 짜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넣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6번이 외부인 방문 계획. 이 생길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다. 그다음에 7번이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은 안 가본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한 분기에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간다. 약간 솔로지옥 같다. 초하시와 함수님은 지금 바로 지옥도로. 이거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각자 일이 있고 한데 어떻게 분기에 한 번씩 서울을 벗어나서 여행을 해. 그니까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각자 바쁜데 집에서 계속 보니까 따로 어디 나가서 놀고 이럴 일이 잘 없어. 그다음에 8번이 상대방의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한다. 약간 이게 뭔가 싸움이 됐을 때 너 왜 내 시간을 존중을 안 해? 이러면 몇 조 몇 항 이런 거 하면서 따지기도 해 서로? 약간 우영우처럼? 피구는 지금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못해서 둘 다 잘 활용을 못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점검은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있었어. 9번이 갈등이 있을 때는 최대한 솔직하게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갈등이 심화되거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잠시 공간을 분리하거나 한 명이 자리를 비워 독립된 시간을 갖는다. 이게 동기 모임에서 그 동거 내가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기 전에 결혼한 친구들이 해줬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이것만 하면 뭐 다른 건 별로 문제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래서 넣었던 거. 어때요? 효과가 있어? 이런 적이 아직 없었어.
그다음에 10번이 동거 계약 점검을 위한 정기회의를 월 1회 말일로 정한다. 단 상호 합의가 있을 시에는 최대 2회까지 생략할 수 있다. 3개월에 1회는 필수로 한다. 이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 우리 지금 중간 점검?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있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나? 뭔가 바꾸고 싶은 거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썼었고요. 뒤에 게 개재밌는데? 빨리 뒤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제 5조가 이제 초아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 써줬어. 여기서 그럼 네가 건드린 건 없는 거야? 지웠어. 지금 짝대기 그려져 있는 거를. 그다음에 나는 이제 6조에 함수의 의무를 썼고, 근데 함수가 쓴 초아의 의무는 1번이 초아는 건강관리를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 해가지고 A. 주 3회 근력 운동을 실시한다. 이거 되고 있나요? 너 쫓겨나는 거 아니야? 다음 B. 초아는 인프피트 미루기를 잘함으로 행동력이 강한 함수에게 도움을 받아 브레인 포그 실어증으로부터 싫어 이러는 거. 빠른 탈출을 도모한다. 그다음에 C에 무슨 계약서인데 가르치듯이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기보단 행동으로부터 생각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초아가 심각한 우울에 빠졌을 때는 원인을 파악하여 더 나은 상태로 전환을 도모한다. 막 이렇게 써놨길래 제가 그거 다 지웠고요.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약간 시크릿에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 만약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 때는 함수와 반드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해서 어쨌든 내가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을 때 함수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풀으려고 해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D는 금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읽어줄게. 금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유혹에 져서 흡연을 하였을 때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경위서에는 담배의 종류와 양, 흡연 이유, 흡연 시간, 흡연 후 생각과 기분, 반성문, 후에 흡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어디 중학교 다녀요?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없네. 네, 하지만 금연은 잘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초아의 의무 2번이 초아는 본인의 예술 활동에도 최선을 다한다. 네, 그래서 언제든 뭐 공모전에 응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로 준비하래요. 그에 준하는 상태? 3번 개웃겨. 3번은 초아는 귀찮아하지 않고 함수의 등을 잘 긁어주도록 해야 한다. 네,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지만 이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때. 맞아요. 그런 거 알고 있고 또 이거 하나를 또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썼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고요. 근데 궁금한 게 등이 어디까지예요? 팔뚝은 어떻게 돼요? 그냥 딱 등. 팔은 여긴 안 걸고 돼 그러면? 거긴 자기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긁다 보면 넘어갈 수 있잖아. 별로 팔은 간지러워하지 않던데? 그러면은 등 여기 이 경계는 이 옆통 거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줄이 그어져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네. 나도 잘 모르겠어. 알겠어. 다음에 6조에 이제 내가 쓴 함수의 의무 1. 함수는 건강관리를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 이건 똑같은데 저는 좀 항목을 구체적으로 썼어요. 역시.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 야식은 주 1회로 제한하고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을 한다. 여기 어디야? 근데 이게 자꾸 내가 같이 먹고 싶을 때는 깨지고 있어. 그다음에 B. 출근 전이나 근무 중에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C. 검진 결과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을 위해서 병원 치료, 식단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저희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멋있다. 그다음에 2번 함수는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진학 및 학원 근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기 단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같이 안 살래 그냥. 얘도 잘 미루는, 그러니까 둘 다 미루는 스타일인데 좀 달라. 어쨌든 그 서로가 회피하고 싶은 게. 그래서 남은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다음에 4번이 함수는 집중력이 매우 약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아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하여 생활 업무 같은 걸 걔가 굉장히 미루거든요.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5번이 좀 중요한데 함수는 초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우울감에 빠질 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그냥 내가 그런 상황일 때 함수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만 쓰려고 했는데 함수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써달라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A.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인지시켜주고 구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준다. 이게 이제 옆에 대사도 있네. 네. 예를 들어 내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몇 시간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짜증나. 라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써 있어요. 그다음에 B. 초아의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하고 인지시켜준다. 초아는 이럴 때 자주 속상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너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쓴 거야?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는 말들이었어. 와, 경험적으로. 똘똘해. 그다음에 C.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상기시켜준다. 이전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좋아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안 좋을 때 엄청 그 순간에만 있어. 과거에 어땠는지를 다 까먹어. 내가 어땠는지. 근데 얘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해주면은 갑자기 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7조의 비밀의 유지. 이건 나도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똑같이 따라 쓴 거고 그다음에 8조의 계약의 연장과 종료. 이것도 그냥 자동 연장된다. 그다음에 9조의 특약사항이 있는데요. 특약이요? 보험이요? 초아가 영화 촬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은 이 공통사항에 집안일 분담, 요리해 먹기, 놀이시간 확보, 외부인 출입 등에 관해서 별도로 협의한다. 이게 잘 못 지켜줄 수 있다고 내가 미리 근데 나 솔직히 이거 자신 없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촬영하거나 되면 비상시니까 그럴 네, 때는.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고 어차피 동거하면 해야 되는 얘기들이고 부딪히는 문제들인데 그거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계약서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나는 내 성격상 단어 하나, 조사 하나에 막 물고 늘어지면서 예를 들면 나도 내가 함수했으면 특약사항에 내 것도 그럼 추가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 나 대학원 준비할 때도 그럼 똑같이 봐달라고. 나는 이걸 다 쓰고 일단 안 쓸 것 같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한다 라고 쓰고 싶어요. 근데 너가 보통 상대를 열받게 하는 포지션이잖아. 너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지. 빨래는 못했어. 그치만 사랑해. 친구들 데려갈게. 그치만 널 사랑해. 그러면은 솔방울님한테도 동거계약서 강추야? 완전 강추. 이거를 맨날 막 소문내고 싶었거든. 맞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막 계약서고 둘의 그런 건데 어디다 인스타에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비밀 유지 한국에서 아마 어긋날 듯. 입이 막 이렇게 근질근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해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저는 동거에 대해서 사실 뭐 걱정되는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지만 그냥 제 라이프 스타일은 문제가 많은 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많다고 해서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게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좀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스타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안 하고 사는 것도 나는 맞겠죠? 약간 좀 저런 쪽. 그러니까 약간 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원래는 내 친구들 중에 진짜 만날 때마다 나보고 딱 빨리 결혼하라는 애들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같이 살잖아. 그러면서 근데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이미 지금 결혼하면 달라지는 게 뭐야? 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이 살고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부모님들한테 내 의무만 추가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혼식 해야 되고 막 그런 형식적인 것들 혼인신고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만 생기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애들이 좀 납득하면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그러게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근데 살림을. 근데 함수의 부모님은 조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 동거를? 그러니까 동거를 한다는 것도 일단은 좀 깜짝 놀라셨는데 마침 그때 내가 또 형네 결혼식에 가서 부모님을 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하려고 동거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러는 줄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이제 막 더 막 결혼 얘기 자꾸 하고 언제 하냐 막 하셨다가 이제 막 당연히 내가 막 또 오거나 막 그럴 거라고 그치. 기대를 하셨는데 이제 명절 지나고 했는데 그냥 전혀 그런 거 없이 안녕. 전혀 그런 거 없이 각자 보내고 그다음에 막 그 부모님이 함수 막 우리 집에 데려다 주시면서 집 한번 막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동거인 외부인 미리 최대한 빨리 말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청소도 못했고 안 된다 해가지고 못 들어오셨거든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아서. 어쨌든 여러모로 너무 공통점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진짜 그냥 너무 재밌었고요. 동거 화이팅 하시고 무슨 삶을 살든 널 응원해. 과자 사면 있는 문구 같아. 오늘 하루 화이팅. 아마 막 대가리꽃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문제 없이 잘 지내시지 않을까. 맞아. 대가리는 꽃밭일수록 좋지 않나요?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에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woozom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을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